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49페이지인가요? 예. 자, 지난주에 어디 하다 끝났어요? 자, 거기 우리 지난주에 한 게 숙제 좀 내준 게 있죠. 52페이지. 자, 52페이지 4번 지적 정량의 대상. 요거 13개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봐봐요. 일단 지적 정량 그거 일단 복습 좀 한번 해봅시다. 52페이지. 자, 지적 정량의 대상은 몇 개예요?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자, 요거는 13개죠. 13개. 자, 그러면 1번이 어디에 중심해요? 기준이라고 그랬죠. 기준. 기준 들어가면 무슨 정량이에요? 기초 정량. 2번은 뭐가 들어갔죠? 복구. 그렇죠. 3번은 뭐예요? 신규 등록. 4번은 등록 전환. 5번은 분할. 6번은 발소. 7번은 정정. 자, 8번은 축척 변경 정량이 되죠. 특히 9번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9번이 뭐예요? 도시개발사업 지적 확정 정량. 10번은 이제 경계하고 복원이 들어갔죠. 그래서 경계 복원 정량. 자, 11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현황 정량이라고 그랬죠. 자, 12번은 검사가 들어가서 검사 정량. 13번은 지적 재조사 정량.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이제 조심할 거는 10번하고 11번 요 두 개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현경이죠. 현경이는 검사 정량에서 뭐 된다? 제외. 자, 프린트 가지고 들어오셨죠. 그럼 1번 한번 봐봐요. 자, 문제 1번이 이게 단골 메뉴예요. 1번 문제가.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 정량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은 뭐가 보여요? 검사. 2번은 뭐가 보여요? 경계복원. 3번은 뭐가 보여요? 현황.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가 보이죠? 말소 청약. 이게 기출 문제예요. 참 쉬워요. 우리 이 지적 파트는 뭐예요?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오늘부터 자, 오늘 이제 지적 청량의 개념, 이제 지적 청량, 즉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끝나는데 자기가 마음적으로 만점을 맞겠다 그러면 만점을 맞을 수 있어요. 한 이틀 투자해서.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 등기 문제입니다. 등기가 상당히 우리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일단은 지적 중량의 대상과 관련돼서 13개 기억해 두시고 오늘은 저기 49페이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49페이지 보니까 거기 뭐 나와 있어요? 자, 요거 지적 중량이죠. 자, 지적 측량과 관련돼서 지적 측량이 무엇인가라고 잡을 때 항상 요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몇 필지? 한 필지죠. 이렇게 나눴다. 이게 뭐예요? 면적, 경계, 좌표.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측량이 무슨 측량? 지적 측량. 자, 그래서 이제 우리 49페이지 기본서,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봤죠.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 밑줄 딱 끊으라고 그랬죠. 자, 지적 측량의 구분, 여기는 이제 지난주에 안 나갔어요. 그러면 지적 측량의 대상을 살펴봤으니까 지적 측량의 구분은 몇 개로 구분이 되느냐. 이렇게 옆에 청강이 듣는 사람은 이렇게 써봐요. 그래서 세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1세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세부 측량이고 여기 바로 기초 측량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수준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자, 지적 측량의 구분은 크게 세부 측량과 기초 측량으로 구분된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출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럼 그 기초 측량은 그럼 몇 개냐? 요 옆에다 하나, 세부 측량 12개. 요 합치니까 몇 개예요? 13개가 되죠. 그래서 지적 측량의 대상은 몇 개다? 13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적 측량의 구분과 관련돼서 가로 2번 거기 제목에만 줄 한 번 꺼놔요. 기초 측량.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50페이지 3번에 뭐가 나와 있죠? 세부 측량.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공부하실 때 지적 측량의 구분은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기초 측량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거죠.
이거죠. 그래서 요 기준이 포인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측량이다. 기초 측량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달라고 그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적 측량 구분을 봤으니까 지적 측량의 방법을 봐야죠. 방법. 거기 이제 몇 페이지죠? 52페이지. 51페이지네요. 지적 측량 방법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써놔요. 이게 측량 도구예요. 측량 도구. 자, 측량 도구에 따른 분류로서 요 정도예요. 그냥 이렇게 이제 측량 도구에 따른 분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 그릴 필요는 없고요. 요거는 이제 평평하죠. 그래서 평판 측량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도 이제 전자를 대서 전자 평판 측량이고, 자,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요렇게. 요게 이제 뭐냐. 이게 경이라는 도구예요. 그래서 경이의 측량이 됩니다. 자,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어서 사진 측량. 전파를 쐈다. 전파기 측량. 강파를 쐈다. 강파기 측량이 돼요. 하늘에서 인공위성으로 찍었다. 이성 측량 방법이 돼. 그러면 다음 중 그림을 보고 측량 방법 무슨 측량이냐 그런 거는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측량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첫 번째 칸에 뭐가 있어요? 자, 1번에 기억의 평판 측량이 있고 니온의 전자 평판, 그 다음에 디귿, 경위의 측량, 전파기, 강파기 측량, 그 다음에 사진 측량, 이상 측량 방법에 따른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식으로 본다면 봐봐요. 다 틀려요. 봐봐요. 자, 상식적으로 보면 다음 중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을 골라라. 그건 뭘 것 같아?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성 측량 방법이라고 찍겠죠. 근데 이성 측량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전자평판 측량, 이렇게 이제 줄쳐놓고,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서 가장 최근 도입이라고 써요. 자, 최근 도입. 다음 중 지적 측량 방법 중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을 골라라. 10명 중에 10사람 다 틀려요. 이성 측량 방법을 찍는다고. 이성 측량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전자 평판 측량이라는 거 도시면놓고. 자, 그 뒤에 이제 경위의 측량이 있는데요. 이 경위의 측량이 이거는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경위의 측량과 관련돼서 이거는 별표 하나 해놓고, 이거는 착상을 이렇게 해놔요. 이 경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요거는 외우려고 그러면 절대 안 외워져요. 그러면 경이라는 거 이제 요렇게 한 번 더 써봐요. 경.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작성을 해놔요. 경의 측량, 경.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딱 써놔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이다. 그럼 무슨 측량 방법을 사용하느냐? 경위의 측량이에요. 자, 우리 수학 시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수학 시간. 항상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무게중심. 우리가 무게중심을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을 때 사실은 간섭에서 무게는 어딜까요? 읽을 때.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사실. 그러면 요 사실이 무게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사실은 간섭. 그 다음에 요 간섭법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요게 간섭법, 요게 바로 포인트가 돼요. 자, 사실은 간섭은 그러면 사실은 누구가 아느냐? 판사는 몰라요. 그래서 요건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거고, 요 간섭법은 판사가 알기 때문에 요거는 판사가 주장 입증해. 가장 최근에 출제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외우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눈으로 자꾸 포인트를 잡아요. 그래서 사실은 간섭, 사실은 누가 한다? 당사자.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고, 간섭법은 누가 주장 입증하느냐? 바로 판사,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리갈 마인드, 법적 마인드를 키워야 돼요.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첨세. 첨세를 세자로 고치면 뭘까요? 그러면 또 이제 첨세를 세자로 고치라.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그럼 짹짹짹 하면 뭐 죽어요. 그러니까 짹하고 죽어요. 자, 그러면 첨세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 첨세가 방앗간을 못 지나간다. 방앗간, 전기줄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가 요 수업 시간에 이제 법을 배우는 사람은 첨세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
뭐라고 써놨죠? 무주물이라고 그러는 거야. 무주물. 참새는 그러면 무주물임으로써 잡는 사람이 장땡이. 그래서 무주물 선점이라고 그러죠. 참새는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동산. 동산은 무주물 선점이야. 무주 부동산은 국가 거고요. 근데 이런 마인드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간접점유자에서 포인트는 어딜까요? 간접점유자에서. 요거 여기 포인트야. 점유. 간접점유자. 이렇게 나와는 거. 여기에서 포인트는 뭘까요? 요거는 보조야. 보조.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봐요. 이제 공부가 많이 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알바, 그럼 끝난 거야. 알바, 그러면 읽어봐요. 점유, 보조자. 이렇게 읽어줘야 돼.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활용해야지. 알바, 그러면 알바를 읽으면 어떻게 문제를 풀겠어요?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그동안 갈고 닦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나 봅시다. 자, 모든 토지. 자, 토지 표시 결정.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자, 토지 표시는 누가 해요? 자, 지적소관청이 결정하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활용해 먹을 수 있는 거 봐봐요. 자, 어떤 사람은 이제 봐봐요. 실력과 차이는 여기서 나타나요. 집안은.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열심히 들은 사람하고, 자, 첫 주, 둘째 주 들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타나요.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집안이라고 읽으면 요거는 이제 뭐예요? 리갈 마인드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읽어봐요. 이렇게 읽어야죠. 봐봐요. 토지 표시 결정은. 자, 집안은 토지 표시죠. 그러면 토지 표시 결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어때? X. 이렇게 읽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토지 표시, 집안은 토지 표시 결정이니까 누가 결정하죠? 지적소관청. 이게 작년에 2.5점짜리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이렇게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활용을 못하면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문제 자체가 안 풀리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간접점유. 점유가 포인트죠. 점유. 한번 봐봐요. 점유가 포인트니까 점유권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라는 거야.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는데 뭐든 없다. 자료구제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자꾸 까먹어요 나중에. 자,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있어 없어? 없어.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지만 알바가 이제 물건 훔쳐가면 뭐 야구 방망이는 들어야죠. 자재구제권은.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때 이렇게 잡아가라는 거예요. 사실인 간섭법, 점유보조자, 간접점유자, 점유보조자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바로 좌표야, 좌표. 항상 경계점 좌표도 넣고는 좌표를 떠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져요. 좌표. 그래서 좌표. 면적계산법. 이거는 한두 번 출제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외우려고 그래도 외울 수가 없어요. 요 자체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눈팅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뭐예요? 맨날 그러죠. 뭐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우리 한번 봅시다. 이거는 참 잘 외우대요. 자,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뭐로 시작했어요? 이걸로 시작했죠. 자, 우리가 이제 10대부터 우리가 이제 100대까지, 요즘 100대 사요.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100세 시대. 자, 그러면 뭐예요? 10대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요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10대는 철이 없어. 너무 철이 없어요. 20대는 뭐가 없어요? 답이 없다라고 그랬죠. 답이 없어. 요즘은 직장도 없고. 자, 직장인들은 30대 가니까 뭐예요? 이거는 뭐가 없어요? 결혼을 할 때는 집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서울에서 집을 한 살려면 뭐예요? 108년 동안 벌어야 된다네. 참 기가 막히죠. 40대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40대는 이제 직장인가 돈이 없다라네. 50대는 뭐예요? 맹퇴를 당하니까 일이 없다고 그러죠.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뭐가 없어요? 자,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려니까 뭐 남편도 없고 부인도 없고 둘 중에 처가 없네요. 90대는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다라고 그러죠. 100대는 뭐예요? 다 필요 없어. 만사 귀찮아요.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뭐예요? 없다 시리즈로 시작했죠. 없는 거야. 그러면 10대는 철이었고, 20대는 답이었고, 30대는 집이었고, 40대는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50대 1, 60대는 낙이었고, 70대는 이가 없고요. 80대는 처가 없고, 90대는 시간이었고, 100대는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수험생의 공통점은 뭐예요? 수험생의 공통점은 없다네요. 뭐가 없어요? 맨날 떨어지면 시간이 없다라고 그러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험생하고 그러면 나이대의 차이는 90대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맨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요령을 모르는 거야. 요령. 자, 그럼 이런 것도 봐봐요. 외우려고 시간을 함부로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경이니까 경 이렇게 착상을 해주고, 여기에 좌표니까 좌표 면적 계산법. 그러면 우리가 여기 봐봐요. 자, 시간이 없다고 맨날 그러죠. 봐봐요. 항상 우리가 자, 머리도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눈으로 외우는 것도 암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벌써 이제 눈치 빠른 사람 봐봐요. 자, 사적 적시 보충. 임의 대리니까요, 법정 대리니까요. 보충은. 자, 그러면 학장은 법정 대리기겠네. 그러면 이제 생각을 잘못한 거고. 자, 봐봐요. 제가 이제 17세예요. 17세. 17세는 뭐 19세니까 몇 살이 모자라요.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2살이 모자라죠. 2살을 아버지가 보충해줘. 아버지, 법정 대리인이거든. 제가 이제 손이 바빠요. 그러면 2사람 손을 빌려와야 되겠죠. 이게 학장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법정 대리는 보충이 되는 거야. 법정 대리. 학장은 무슨 대리? 임의 대리. 그래서 시간이 없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오란 말이야. 이렇게 눈으로. 그러면 뭐예요? 절대 까먹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적 조치를 보충하는 게 법정 대리. 학장은 무슨 대리? 임의 대리. 이해는 순간이에요. 이해는 순간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이해는 삐끗해봐. 이해는 이틀이면 다 까먹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서 머리도 암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 눈으로 암기하는 것도 있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보충은 뭐예요? 법정 대리. 학장은 임의 대리인이 돼. 우리 백사조와 관련돼서 주관적 요건 요거 나오죠. 공박, 경설, 무경험이 나오죠. 요거 읽어봐요. 비유. 공박은 누구 중심? 본인. 나머지는 대리인. 작년 재정인은 2.5점짜리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그러지 말고 암기하는 것도 요령이야. 암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읽어봐요. 경. 그렇죠? 좌표, 면적 계산법. 과거의 기출문제 한번 봐봐요. 경의 청량은 전자, 면적 측정법에 따른다. 어때? X. 뭐에 따르죠? 좌표, 면적 계산법. 요 경의 청량은 자주 출제되니까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지적 측량의 방법은 따로 외우지 말고 요 정도. 그냥 읽거나 놔요. 이거는 익숙해지면 돼요. 자, 지적 측량 방법에는 평판 측량이 있고 전자 평판이 있고 경위의 측량, 전파기, 강파기, 또 하나는 사진, 이성 측량 방법에 따른다. 그렇게 이제 눈으로 익혀놓고 여기에서 이제 2개 조심할 거.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뭐예요? 전자 평판. 경위의 측량은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랑 연결된다. 그 정도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2페이지로 우리가 가보죠. 자, 52페이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봐봐요. 제가 문제를 찍어주잖아요. 제가 하루아침에 제가 공시법령과 관련돼서는 지금 26년 차야. 26년 차. 제가 처음에 시작을 잘못했어요. 여기 가봐요. 알바로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고시 공부하면서 이제 선배가 강의 하나 책 두 권을 던져주더니 민법 할래, 공시법 할래. 그랬더니 그 당시에 민법이 두꺼웠어요. 이 공시법은 얇았어. 정말 얇았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강의하는 게 얻은 게 좋아요. 그럼 선배가 공시법이 낫다 그러더라고. 거기에 이제 첫 발을 내세운 게 차라리 민법을 시작했으면 돈이나 많이 벌죠. 그렇죠? 공시법은 많이 출제 안 되니까 돈도 못 벌어요. 여기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민법, 학교론 공법 선생님이 많이 벌어요. 세과목 선생님. 자, 그럼 봐봐요. 제가 그러면 지적청량에서 우리가 첫 번째 지적청량의 대상 매년 출제돼.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요 4개 중에 3문제 아니면 2문제예요. 그럼 여기에서 매년 출제되는 게 요거죠. 별표가 5개. 그래서 지난주에 미리 한번 당겨 먹어봤어요. 지적 중량의 의뢰 절차, 이게 별표가 5개고. 자, 지적 중량의 절차, 요 부분은 작년에 별표가 5개였는데 올해 좀 이 지적 중량 절차보다는 올해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회기를 해서 중앙지적위원회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걸 이제 찍어줬고요. 지적기준점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올해 지적중량의 대상은 지적중량의 대상, 지적중량의 의뢰 절차, 지적중량의 적부심사 절차, 지적기준점 어디에다 목숨을 걸어야 돼? 지적중량의 대상과 지적중량의 의뢰 절차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방법이 없어요. 한번 봐봐요. 자, 본인이 강의를 하실 때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대상. 여기 뭐예요? 절차. 여기 절차. 여기 지적 기준점. 별 방법이 없잖아.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암기하면. 그러면 암기하더라도 어때야 돼? 어디를 포인트로 해서 외울 건지. 그게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요령이야.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디를 잡아서 외워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잡아서 흔들어서 그러니까 요 암기를 잘해서 어떻게 문제에다 접목을 시킬 건가. 이게 바로 지적 측량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그럼 오늘 이제 정리를 하나씩 해봐야죠. 그러면 지적 측량의 대상. 그래서 이걸 기억하기 쉬운 게 뭐예요?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생태. 생태가 들어가면 생태탕이죠.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 낙지가 들어가면 연포탕이 되죠. 그러니까 봐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기 다시 52페이지 봐봐요. 자, 지적 청량의 대상과 1번에 기준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기초 청량. 자, 그러면 2번이 복구가 들어갔으니까 복구탕. 자, 3번에 신규 등록 청량. 4번에 등록 전환. 5번에 분할. 6번에 말소.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정정. 그 다음에 8번에 축척 변경. 그 다음에 9번에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요게 별표 하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적 확정 청량. 요것만 조심하면 돼. 나머지는 외우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눈으로 자꾸 포인트를 잡아라요. 그러면 11번에 경계보건 청량. 그 다음에 거기 11번에 현황이 들어갔죠. 현황 청량. 그 다음에 거기 12번에 검사 청량. 13번에 지적재해 조사가 들어갔다. 지적재해 조사 청량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게 지적 청량의 대상 13개 자고 요거는 이제 눈에 포인트를 잡고 암기를 해 주시고 그러면 그 밑에 2번에 지적 청량의 절차라는 게 나와요. 절차. 거기가 별표가 5개짜리야. 자, 지적 청량의 절차 부분에서 특히 올해 절차 부분에서 특히 이제 공략을 할 게 요 부분에 대해서 공략을 좀 해놔야 돼요. 뭐라고 써놨죠? 청량기관과 검사기관에다 초점을 맞춰 놓으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이제 한번 앙숙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번을 한번 가보죠. 자, 지적청량 의뢰서의 제출이나 능력이 나와. 자, 첫 번째 줄, 토지소유자 이해관계 있는 지적청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청량 의뢰서에 의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청량 수행자 줄처럼 보세요. 지적청량 수행자. 그럼 이제 첫 강의 듣는 사람은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가 뭐냐? 그러면 밑에 나와 있어요. 자, 지적청량 수행자는 2개예요. 그래서 여기 자,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이걸 합쳐서 뭐라고 그런다? 지적청량 수행자라고 그래. 그러면 지적청량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하느냐? 이거는 좀 기억해둬야 돼요. 이거는 시도지사 등록이야.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이 아니라 시도지사 등록이고요. 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거는 설립등기예요. 설립등기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형님 누님들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요거랑 친해져 있죠. 뭐라고 써놨죠? 대한지적공사 들어봤죠?
박근혜 대통령일 때는 대한지적공사, 전에는 대한지적공사였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보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걸 이렇게 명칭을 바뀌었다고.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적중량 수행자는 지적중량업자, 시도지사 등록이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설립 등기. 나머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시험 범위야. 딴 책에서는 뭐 기타 등등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만 숙제 넣으면 돼요. 그러면 지적중량 수행자는 지적중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뭐라고 그런다? 지적중량 수행자라는 거.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의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의뢰에다 이렇게 이제 자, 의뢰 여기에다 빨갛게 포인트를 잡아요. 여기가 맥이야. 의뢰 빨갛게 행강편 쳐놔서 요 앞으로 이렇게 화살펴놔요. 자, 의뢰는 누가 한다? 지적중량 수행자라는 거야. 그러면 의뢰는 누가 한다? 지적중량 수행자. 그러면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지적중량 수행자 또는 지적소관청에 의뢰한다. 이러면 틀려요. 의뢰는 누가 한다? 지적중량 수행자. 자, 다만 지적중량 수행자의 검사 줄쳐놓으세요. 검사와 지적재조사청량, 지적중량 수행자에게 의뢰하지 못한다. 그러면 검사청량과 지적재조사청량 바로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28회대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한번 들어볼래? 자, 지적중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이게 28회대 2.5점짜리예요. 검사청량과 자, 지적재조사청량. 이거는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28회째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단독 문제로 출제됐기 때문에 30회는 자, 검사청량과 지적재조사청량을 포함해서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두 개를 외워놔야 되겠죠. 검사청량과 지적재조사청량. 요거는 외워둬야 돼. 이거는 28회 단독 문제로 출제됐고요. 올해 30회 때는 요거는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유력해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를 이제 딱 숙지하면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봐봐요. 한번 봐봐요. 올해는 누가 한다? 지적중량 수행자. 지적중량 수행자는 누가 있다? 지적중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결론적으로 시도지사 등록사항이고 설립등기죠.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검사청량과 뭐가 있다? 지적재조사청량. 충분히 활용해 먹을 수 있거든. 요 의미에서. 자, 이거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지적 파트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밀어. 어디 가서 6개 맞았네. 개망신이야. 개망신. 왜 개망신인지 아세요? 6개 맞았다 그러면 어디 가서 공부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적어도 10개 이상은 맞아줘야 돼. 기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몇 문제 출제되는데 12문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두 개는 실수할지언정 무조건 10개 이상은 맞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오늘 집에 가서 12개 맞추겠다 그러면 12개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추구도 지적 파트는 10개 이상 아니면 만점이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지었으니까. 자, 지적청량 올해는 누가 되었죠? 지적청량 수행자. 누가 있어요?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요거는 시도지사 등록. 요거는 설립등기. 그럼 지적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두 개. 검사청량과 지적재조사청량. 오케이. 자, 이번에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의 제출. 그럼 요거는 어디를 찾고 이어가느냐? 다음 날까지 맨 밑에 다음 날을 이렇게 행강편을 쳐놔요. 요거는 이제 다음 날까지. 자,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따로. 지적소관청 따로. 자, 그러면 다음 날을 우리는 이제 그러면 선생님. 자, 다음 날을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지적소관청을 맞춰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해요? 올해는 이쪽 측면보다는 이쪽 측면을 맞춰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다음 날까지. 옛날에는 한자 세대는 참 나왔어요. 이걸 뭘로 장난쳤을까요? 이 길이에요, 당일이에요? 한자로 건진다면 이 길이겠죠. 이 길 당일 정말 장난을 맞았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요즘은 이 길 당일을 장난을 못 치니까 이걸 뭘로 장난쳐요? 3일, 자 5일, 그 다음에 7일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친다고. 그러면 3일, 5일, 7일도 아니라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요거는 26회 때, 요거 지적소관청과 관련돼서는 25회 때, 26회 때 출제됐거든. 그러면 요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 자기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모든 토지 누가 정해요? 도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 지적소관청. 봐봐요. 자, 몇 필지인지 한번 봅시다. 몇 필지? 한 필지. 요거 나누는 게 뭐예요? 두 필지죠. 그럼 요거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 무슨 표시죠? 토지의 표시. 그럼 토지 표시는 누가? 지적소관청. 그래서 요걸 시도지사로 건치면 X구나라는 걸 감을 잡을 수 있어. 그러면 요거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지적청량의 개념을 연결해서 이쪽으로 연결해 준 사람. 이게 바로 대가가 되는 거야. 대가. 그러니까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누가한테? 지적소관청에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 출제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요걸 요렇게 반영해서 자기가 이해해서 연결되면 되고요.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게 요 다음날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날 3일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7일도 아니다. 자, 언제까지? 다음날까지. 자, 53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자, 지적 청량이 실시해서 가로 이번에 청량 기간 요걸 별표 3개 해놓고 따로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봐봐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러면 암기를 시켜줘야 되느냐? 봐봐요. 자, 숙제예요. 숙제하는 시간이 길어요? 숙제 검사 기간이 길어요? 숙제하는 시간이 길죠. 그럼 결론적으로 또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청량 기간이 길까요? 검사 기간이 길까요? 그렇죠. 청량 기간이 길죠. 자, 청량 기간이 기니까 요거는 며칠? 요거는 5일이죠. 요거는 4일. 선생님 왜 5일입니까? 그건 법률에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청량 기간은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4.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팅,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으라고. 이렇게 오래오래 갈수록. 그러면 청량 기간은 며칠이다? 5일. 검사 기간은 며칠이다? 4일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2번을 해야 돼. 2번. 요 동그라미 2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올해 요 2번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일단 청량을 지워버립시오. 청량을 지워버리고 지적기준점의 설치 이것만 남겨놓으라고. 자, 지적기준점 설치.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 4일을 잘라봐요. 자,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4일에 잘라봐요.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근데 작년에 동그라미 2번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했어요. 근데 너무 쉽게 출제됐어요. 가로넣기가 나왔어. 가로넣기. 계산 문제가 나올 줄 알았더니. 그러면 그 밑에 대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거기 29의 기출 문제가 하나 있을 겁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가로넣기는 아주 쉽죠. 자, 첫 칸은 뭐가 들어가요? 뭐 4일이 들어가겠죠. 두 번째 칸도 4일. 그러면 세 번째 칸은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요걸 한번 계산하는 방법을 그 밑에다 하나 써봐요. 박스 옆에 50 맨 밑에다가.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봅시다. 일단 지적 기준점 자체로만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보자고. 봐봐요. 여기 이제 하나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자, 25점. 지적기준점 25점을 설치한다. 자, 25점 자체로만 한번 계산해보죠. 그럼 아주 간단해요. 그럼 여기 밑에다 이렇게 써봐요. 자, 15점. 15점은 며칠을 주라고 그랬어요? 4일을 주라고 그랬어. 자, 15점을 빼니까 몇 점이 남았어요? 10점이 남았죠. 그러면 10점마다, 자, 4점마다 하루를 가산해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4, 2, 8이 돼요. 그러면 2점이 남았어. 2점이 남아서 요 2일. 그래서 요 1이 가져오고, 아마 한 점부터 1점부터 4점까지가 뭐예요? 이때는 하루 일당을 줘야 돼요. 하나만 남아도 1점, 1일이에요. 2점이 남아도 1일이에요. 3점이 나와도 하루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 1일이죠. 요거 1일.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그래서 며칠이죠? 7일이 돼. 그래서 7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자, 그러면 나머지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봐요. 자, 3개 정도를 샘플로 한번 잡아보죠. 자, 100점 계산해봐요. 100점. 똑같은 원리로. 100점. 100점은 며칠이에요?
28일. 와, 암산이 28일. 암산 대단하네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맞는지. 자, 15점입니다. 15점은 몇 줄까요? 4일을 주고. 그러면 85점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자, 4, 2, 8. 4일은 4. 1점이 남았죠. 21일. 하루를 줘야 되겠네. 그러면 뭐예요? 며칠이죠? 26일. 그래서 8일이 아니네. 26일이네요. 26일.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봐요. 그러면 65점. 연필로 직접 한번 풀어봐요. 65점. 이건 알고 가야 돼. 이번 달 것에. 자, 17일. 17일. 한번 만나봅시다. 자, 15점. 그러면 4일. 자, 15점 빼니까 50점이 남죠. 그러면 4, 2든 4, 4, 2, 8. 2점이 남네. 자, 12점. 하루 줘야 되겠네. 그래서 17일. 정확하네요. 이제 요걸 계산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오늘 자, 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예를 하나 써놔요. 예를 하나 써놔요. 오늘은 자, 올해 출제 문제는 이렇게 출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지적기준점. 자, 지적기준점. 자, 지적기준점 100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100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자,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은 올해 출제 예상 문제예요. 검사기간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유력해요. 자, 그러면 작년에 그럼 이걸 한번 계산해봐요. 자, 지적기준점 100점은 연습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실수하지 않을 게 있어요. 지적기준점을 100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은. 자, 아까 100점은 며칠이었죠? 26일이었죠. 근데 조심할 거는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때 써요. 자, 청량기간 며칠이었죠? 아까 5일. 검사기간은 며칠? 4일이었죠. 4일이었죠. 요 4일에다가 26일을 더해줘야 돼. 기초 청량에다가. 그럼 요거는 그러면 청량기간 며칠? 31일. 요거는 3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5 더하기 또 해줘야 돼. 26일을 또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배웠던 자, 기초 청량과 관련돼서 청량기간은 5일이고 검사기간은 4일. 그러니까 요걸 기초 청량에 요걸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요 문제 자체를 딱 해서 문제를 내면 저 부분 요 실수를 정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지적기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 기초 청량기간 5일에다가 요걸 계산해서 합산을 해줘야 돼. 왜? 마지막에 가산하라고 그랬거든. 가산하라고. 그래서 요걸 실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15일 때 개정이 돼가지고 출제될 거라고 예상해서 별표를 잔뜩 5개 했는데 요게 나왔어요. 봐봐요. 자, 지적기준점 16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청량기간은 이렇게 물어봤다고. 청량기간은 그럼 며칠이? 청량기간은 요것만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쳤더니 요걸 안 대해줬어 사람들이. 그러면 봐봐요. 청량기간은 기초 청량은 5일이죠. 요거 더하니까 며칠 나오죠? 5일이 나오죠. 그래서 5 더하기 5 며칠이에요? 10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15에 15년 만에 출제될 건지 한번 기초가 주목이 돼요. 올해 요거 안 나오면 성을 갑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우리가 마무리를 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적기준점 계산해서 거기에다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을 다시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번에 지적청량의 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자,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 이게 떨어뜨려서 그래. 2번하고 그 사이에 1번하고 2번 사이에 조문이 한 조문이에요. 그래서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 15점 이하일 때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그래서 이게 올해 출제 예상 문제야. 올해 30회 때. 그래서 이거는 단단히 연습을 시킬 겁니다. 일단 여기 있다라는 걸 확인해 두시고요. 자, 3번은 합의 줄 쳐놔봐요.
자, 합의는 26회 때하고 28회 때 연타로 출제됐어요. 아주 쉬웠어, 주려고. 자, 그러면 합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적청량 의뢰인과 지적청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기간에 정하되, 자, 아까 여쭤봤죠. 청량 기간이 길어요? 검사 기간이 길어요? 청량 기간. 그럼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청량 기간이고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청량 검사 기간으로 본다. 그러면 거기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만약에 계산 한번 해봐요. 자, 합의 밑에 21일을 한번 써봐요. 20일. 합의를 21일 했을 때 그러면 청량 기간과 검사 기간을 계산해봐요. 청량 기간과 검사 기간. 간단하죠. 여기에다 4분의 3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요거는 며칠이? 자, 15일. 요거는 5일이 되죠. 이게 20회 때 문제고요. 26회 때. 자, 그러면 요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해봐요. 32일을 합의했다. 한번 청량기간과 검사기간 계산해봐요. 자, 여기에다 4분의 3을 곱하면 되겠죠. 4분의 3. 4일은 4, 4, 8에 32. 그래서 3, 8이 24. 청량기간은 며칠? 24일. 검사기간은 6일. 아니죠. 8일이 되죠. 이게 28회 때 2.5점짜리. 그러니까 우리 출제원은 일부러 요 합의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우리가 출제했고, 올해는 약간 시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 인원을 좀 약간 줄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2,000명 정도를 우리가 단축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약간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두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대비를 단단히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1, 2번. 특히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줘야 된다는 거 부탁해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지적청량 성과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5번의 지적청량 성과를 검사 중에서도 특히 시한폭탄이 하나 있어. 동그라미 2번. 다만 거기에다 빨갛게 뭐요? 행광편 쳐놓고 별표 5개 놓으세요. 자, 지적삼각 청량 성과와 자, 경의 청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학장 청량 성과의 경우에는 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거기가 잘못됐어요. 그걸 좀 추가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뒤에다가 이렇게 점 찍고 하나를 더 추가해요. 이렇게 하나 더 써주잖아요. 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점 찍고 그 뭐예요? 지적 소관청까지. 자, 그 부분이 좀 약간 잘못된 겁니다. 근데 밑에는 잘 해놨어요. 여기 그 자리가 원래는 시도지사 자리였어요. 근데 법이 바뀌어서 범위에 따라서 사항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기억해 가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에다 행강편 닦아놔요. 이상은 누가 검사 청량하느냐? 시도지사. 면적 규모 미만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 청량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시한폭탄이에요. 올해 조심해서 잘 다뤄놔야 돼요. 별표가 5개짜리야. 그러면 다시 올라가면 2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적청각 청량성과 및 경의 청량법으로 실시한 지적학정 청량성과의 경우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 지적소관청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 이거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그러면 한번 봅시다. 면적 규모 이상은 시도지사, 면적 규모 미만은 지적소관청, 그거 시험폭탄입니다. 개정되고 나서 아직 출제가 안 됐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번, 동그라미 3번이 있고 4번, 동그라미 4번도 별표 3개 놓으세요. 올해 출제 경향이 있어 아주 높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은 경계 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그래서 이게 암기코드 하나 만들어줬죠. 자, 거기 자, 경제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현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현경이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이렇게 잡아놔서 올해 자, 요 4번과 관련돼서도 단독 문제로 80%가 육박해. 그래서 요 두 개 현경이. 그럼 암기코드 만들어놨어요. 현이 뭘까요? 지적 현황 청량, 경계 보건 청량. 그러면 현경이는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돼요. 자, 6번과 관련돼서 지적 청량 성과도를 발각하고 7번의 지적 청량 수수료 납부. 여기는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출제 경향이 안 외워도 뭐 눈팅만 해놓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적 청량 의뢰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 여기 봐봐요. 의뢰는 누가 돼? 지적 청량 수행자.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 자, 청량 기간 일반 기초 청량은 5일, 여기는 4일이죠.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거 나중에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합의를 했을 때 전체 기간의 몇 분의 3? 4분의 3 청량 기간이고 4분의 1은 무슨 기간이다? 검사 기간이다.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적 삼각 청량 성과 및 경위의 청량 방법에 의한 지적 확정 청량 성과는 범위에 따라서 나눠져서 법이. 그러니까 면적 규모 이상은 지도지사, 면적 규모 미만은 지적 서관장.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우리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뭐예요? 형. 그러면 우리 재수조음은 요 지적 청량 의뢰 절차에서 여기가 두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대비를 좀 단단히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적 청량 의뢰 절차는 이해할 게 딱 하나 있네.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때 계산 방법. 그것만 따기하고 나머지는 전부 암기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암기 포인트는 다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